안녕하세요. 윤생관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번 행복의 개념을 알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2번 행복을 나 중심으로 이해한다. 오늘 목차는 행복의 개념, 목표 소유하기, 사회적으로 교류하기, 좋은 습관 유지하기, 마무리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의 개념을 보면 개구리가 잘 먹고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마음이 흐뭇하죠. 그리고 개구리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먼저 행복의 정의를 내려보면 행복이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사숙고한 행동으로 표현된 영혼이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그만 초콜릿 한 조각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렇게 행복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행복이란 이 조그만 초콜릿 한 조각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와 같다.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 혼자서 어떤 그 이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혼자 있어도 행복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 프랑스 작가는 라 로시푸코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좀 오래된 사람이지만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보다는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를 쓴다. 이것만 아니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있다. 오늘 강의는 나의 중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 모형을 보면 내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원인 변수로 등장하는데요. 목표 소유, 사회적 교류, 좋은 습관 유지하기. 이것이 오늘의 강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 소유학에서 보면 목표란 달성하기를 바라는 미래의 상태이다. 예를 들면 돈을 얼마 모아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얻어야 되겠다. 일, 독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표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생활에서 틀을 제공해 준다. 말하자면 할 일이 생기고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을 무계획적인 낙관주의를 없애준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사 목표를 가진 사람과 교제 가능하며 전문가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을 얻고 능력 발휘할 기회가 생긴다. 무엇보다도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면 목적이 생기고 장기 비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보면 진실로 내적으로 보람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얼마 모으겠다. 책을 어떤 분야의 책을 읽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며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가능한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와 만남이 가능한 목표. 함께 갈 건지 아니면 혼자 갈 건지 그리고 전문가와 만남이 가능한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실행 전략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을 보는 것이죠. 열정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려는 믿음 유지, 게으름과 좌절감 또는 가족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간 목표를 월, 주간, 일일 단위로 쪼개어 노트에 실행을
여부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성과를 측정한다. 전문가 또는 멘토와 상의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여기 3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교류라는 것은 서로 이익이 되게 대등하게 지원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를 우리가 교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일방적인 관계는 일시적이다. 쌍방향이 관계를 지속시킨다. 그리고 행복은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잘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교적인 관계는 단기적이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뭐 한 잔의 술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교류에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주제가 있는 교류가 의미 있다. 교류 주제를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지식, 이걸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식, 인간, 예술, 기후변화 등에 관한 주제를 정한다. 독서나 취미생활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제, 특히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통 주제를 정하는데 이때 정치, 종교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동일한 사상이나 동일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동체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교류 실행 전략으로 보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만나 부딪히면서 건설해 나감.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잘 다듬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더 심도 있는 것은 왜에 관한 것을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그 교류 실행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정서적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습 시스템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경쟁심과 허영심을 제거하고 공감을 지향한다. 이렇게 공감함으로써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사라고 했지만은 좋은 습관 유지하기. 습관의 정의를 보면 어떤 행위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일종의 자동화 모드가 바로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어린 새가 반복적으로 날개짓하여 익숙해지면 날 수 있다. 습관할 때 습자는 날개에 우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꾸 날개짓을 해야 날 수가 있는 거죠. 반복적 습관은 고정화 자동 모드로 간다. 습관은 행동에 앞서 준비 시간을 줄여준다.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운동을 통해 몸의 건강을 보살피는 습관, 몸의 건강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시적 성과를 중시한다.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중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책을 몇 페이지를 읽겠다. 그 읽은 것을 잘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감사는 영혼의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보면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최상을 추구하는 거죠. 목표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행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 유지.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노트에 지속적으로 필기하기. 우스갯소리로 적자 생존이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나의 목표를 소유하기,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교류하기, 세 번째는 좋은 습관 들이기,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행복은 만족의 함수입니다. 만족할수록 행복합니다. 행복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좋아합니다.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든든한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기대고 행복을 느껴보세요. 무엇보다도 몸의 건강이 행복에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마구 먹지 말며 늦어도 오늘 안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배설을 합하면 세 가지가 몸 건강에 필수입니다. 몸 건강은 영적인 기쁨의 기초이며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